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5단은 속담을 활용해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과서 166쪽을 펴주세요. 교과서를 보기 전에 속담 퀴즈를 맞춰봅시다. 다음은 무슨 속담일까요? 초성을 보고 한번 속담을 맞춰주세요. 감이 안 온다고요? 그러면은 속담의 뜻을 보여주겠습니다. 속담의 뜻을 보니까 느낌이 오나요? 정답! 이 속담은 바로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여러분 맞추셨나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가지 다양한 속담을 보면서 속담과 속담의 뜻을 익혀보았는데요. 오늘은 바로 다양한 속담을 정리해보는 속담사전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속담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속담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166쪽 폈나요? 네, 우리 속담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속담의 특징을 탐구하여 주제를 한번 정해볼게요. 지금 그림이, 다양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떤 그림이죠? 맞아요. 동물 그림입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동물과 관련 있는 속담을 찾아보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가지 동물이 나오고요. 마지막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 하나를 뽑아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해 주세요. 다 정리됐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소, 호랑이, 토끼, 원숭이 뿐만 아니라 많이 쓰는 닭을 넣었어요. 선생님 너무 치킨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알았지? 어쨌든 닭을 넣었어요. 자, 지금부터 소부터 한번 볼게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정말 많이 쓰는 속담인데요. 이 속담의 뜻은 일이 이미 잘못되어 손을 써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소와 관련된 속담이었습니다. 호랑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 속담의 뜻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나타나는 상황에 사용합니다. 자, 토끼. 토끼와 관련된 속담은 조금 낯설죠. 선생님이 찾은 속담은요. 그물에 걸린 토끼 신세. 딱 보기만 해도 어떤 뜻인지 느낌이 오나요? 맞아요.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렇지.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간혹 실수를 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닭은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 이거는 닭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개랑도 관련된다, 그지?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은 선생님 속담이랑 같나요? 같은 속담도 있겠고, 다섯 번째, 어떤 동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속담을 정리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동물과 관련 있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참 많은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조상님 때부터 동물의 행동이나 특징에 빗대어서 다른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님 때부터 사람과 동물이 참 근처에 많이 같이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어디에 빗댔다고? 동물에 빗댔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과 관련된 속담이 많답니다. 이렇게 동물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은데 뿐만 아니라 우리 속담을 살펴보면은 동물이 아니라 말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아요. 여러분 말하면 떠오르는 속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속담이 참 많네요.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말이 씨가 된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막 속담이 참 많이 있는데요.
6개 여기 나온 속담뿐만 아니라 새롭게 6개의 속담을 한번 찾아보래요. 여러분 말과 관련 있는 속담 6개씩이나 더 찾아보라는데 여러분 채울 수 있겠나요? 네, 한번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고 잠시 이 6가지를 채워주세요.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 되겠죠? 어디 검색하면 되겠어? 네, 인터넷 검색창에 사전을 검색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이 저번에 알려준 사이트 기억나나요? 인터넷에서 사전을 검색한 다음에 그 밑에 그 단어와 관련된 속담이 나왔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게 한번 찾아주세요. 선생님이라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주로 말로 검색해 볼 것 같아요. 혹은 여기 있으니까 말을 혹은 입으로도 검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검색해 본 결과는 바로 짜잔! 이런 속담들이 나왔답니다. 속담 보니까 좀 익숙한 속담이 있죠. 선생님이 찾은 속담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비 떠감는다. 말이 말을 만든다.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이렇게 단순히 말과 관련 있는 속담이 12개나 돼요. 물론 12개가 아니라 검색해보면은 20개도 넘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과 관련 있는 속담이 많은 까닭은 뭘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 사람 간의 관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부터 참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말이 참 중요하다. 말로써 상대의 마음을 읽고 또 배려하고 마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과 관련 있는 속담이 많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서 나왔던 동물이나 말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런 속담 한번 찾아봐요 하면서 탐구하고 싶은 속담을 정해볼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속담의 탐구 대상과 주제를 정해봅시다 하는데 앞에서 나왔던 동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 또 날씨에 대한 것도 있어요. 물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말과 같은 것도 있겠죠. 자, 여러분은 어떤 주제를 정해보고 싶나요? 탐구 대상을 정해서 지금부터 비어있는 말풍선에 한번 적어봅시다. 네, 다 적었나요? 지금부터 그 탐구 대상을 표에다가 까닭과 함께 적어봅시다. 이미 적혀져 있는 탐구 대상으로 동물이 있는데요. 앞서서 동물을 탐구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자신이 전하고 싶은 내용을 동물의 행동이나 특징에 빗대어 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쉽게 말을 넣어봤어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말로 정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탐구 대상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 까닭을 적어준다면 참 재밌겠죠? 음식을 정한 친구도 있겠고요. 날씨를 정한 친구도 있겠고 혹은 사람을 정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탐구 주제를 정하면은 거기에 어울리는 속담 사전을 만들 수 있겠죠. 자, 탐구 주제를 정했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탐구 대상을 정하고 관련 있는 다양한 속담을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방금 정해는 탐구 대상으로 다양한 속담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책에서는 탐구 대상이 뭡니까? 호랑이에요. 우리 조상님부터 대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죠. 우리나라 지도도 이 호랑이를 닮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 호랑이를 신성시했어요. 이 호랑이랑 관련돼 있는 속담이 이미 4개나 나와 있네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범이 바로 호랑이란 뜻이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가 호랑이를 낳고 개가 개를 낳는다. 이렇게 호랑이와 관련된 다양한 속담을 조사하고 싶을 때는 속담사전이나 인터넷 사전, 백과사전 등 다양한 사전을 검색해보면 호랑이로 검색해보면은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이 호랑이 검색 결과에 나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검색을 활용해보세요. 선생님은 이 호랑이가 아니고 어떤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았어요. 선생님은 그 밑에 상황을 설정했는데요. 바로 탐구 대상을 뭐로 정했냐면은 기회를 잡는다. 기회를 잡는다. 라는 것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기회랑 관련 있는 속담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8개나 있을까? 선생님 기회로 한번 검색해봤어.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8개씩이나 꽉 채울 수 있었어요. 뭐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여러분, 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라는 속담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바로 이렇게 일이 생긴 김에 그 일을 해결한다라는 기회를 잡는다라는 뜻과 관련된 속담입니다. 고사리도 꺾을 때 꺾는다. 지금 꺾을 때 꺾을 수 있을 때 꺾는다라는 뜻이죠.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이 속담은 앞에 두 속담과는 조금 뜻이 다르죠. 기회를 이미 놓친 상황을 말하고 있네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앞에 나왔던 거 선생님이 또 적어붙네. 메뚜기도 6월이 한철이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 도둑 맞고 사립 꽂힌다. 사립이 뭐야? 옛날에 사용했던 문이에요. 문이 고장났는데 도둑 맞고 사립 꽂힌다라고 하니까 도둑을 맞고 나서 문을 고친다라는 이 속담, 앞서서 했던 어떤 속담이랑 비슷해? 아자,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랑 뜻이 똑같네요. 사또 떠난 뒤에 나팔 분다. 기회를 놓쳤는데 사또 떠나고 나서 나팔 불어도 사또가 반응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이미 기회를 놓쳤다라는 뜻이네요. 자, 여기 보니까 딱 적절한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는다라는 뜻과 관련되어 있는 속담이 있고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도둑 맞고 사립 고친다, 사또 떠난 뒤에 나팔 분다처럼 세 가지 속담은 이미 기회를 놓쳤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는 속담이 세 가지 있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탐구 대상을 정하고 속담을 찾아보았나요? 여러분이 정한 탐구 대상과 관련된 다양한 속담을 정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한 탐구 대상, 즉 탐구 주제에 맞는 속담 사전을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 보아요. 이 속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을 해야겠는데요. 자, 여기 보이나요? 우선 속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선 방금 정했는 다양한 속담뿐만 아니라 이 속담의 뜻을 정리해야겠죠. 여러분도 이 속담뿐만 아니라 속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또 다른 친구들이 이 사전을 봤을 때 아, 이 속담이 이런 뜻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속담과 속담의 뜻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내용과 속담 사전의 모양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속담 사전을 펼칠 수 있는 병풍책으로 할 수도 있겠고 달력책처럼 넘기는 형태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아니면 뭐 책 모양으로도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해볼 수 있을지 속담 사전 어떤 식으로 만들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다 고민이 끝났다면 모든 별로 정한 내용과 모양으로 간단한 속담 사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면 모든 별로 만들지 않아도 좋아요. 여기 부침 13회 속담 사전 만들기 자료를 활용한다면 혼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은 크기로 한번 속담 사전을 만들어 봐요. 왼쪽에 예시가 나오네요. 이 동물 속담 사전은 이 친구는 병풍 모양으로 한번 속담 사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위에는 동물과 관련된 속담을 적고 밑에는 까만 글씨로 속담의 뜻을 이렇게 적었는데 따로 구분해서 색깔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속담이고 어떤 게 뜻인지 한눈에 들어와서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넘기는 형태, 달력 형태의 속담 사전을 보면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 원숭이가 보이는 거 보니까 동물 속담 사전인 건 똑같은데 이 속담 사전은 조금 다르네. 속담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어울리는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속담 사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림과 속담뿐만 아니라 아래에 속담의 뜻은 꼭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좀 친절해. 속담의 뜻뿐만 아니라 이 속담이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의 속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를 하였네요. 그리고 속담의 개수는 조금 줄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한번 속담 사전을 만들어 보았나요? 아직 못 정했다고요? 다 적은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속담 사전을 만들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배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무엇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나요? 순식간에 끝났지만 오늘은 속담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속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속담을 탐구하고 다양한 속담을 찾아보았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속담 사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공부를 시작할 때 적어두었던 배움 문제를 적어두었던 공책을 꺼내서 알게 된 점, 느낀 점,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점을 각각 한 줄씩 적어준다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할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정리한 친구들은 퀴즈앤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24752 이 핀 번호를 검색한다면 오늘 공부와 관련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퀴즈를 한번 풀어주세요. 자, 오늘 공부로 어느덧 5단원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 5단원 전체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5단원의 핵심 주제어는 바로 속담이었어요. 그래서 속담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때 알맞은 방법을 여기 4가지 풍선 중에 색칠하라고 하는데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알맞은 것은 색칠해 볼게요.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을 활용한다. 맞나요? 맞아요.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속담을 활용한다. 맞나요? 네, 색칠해 주세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속담을 활용한다. 맞나요? 맞네요. 속담은 빗대어 표현함으로 자세하게 설명한다. 맞나요? 틀렸어요. 속담은 다른 것에 빗대어서 비유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만 색칠해 준다는 거. 자, 오늘도 이렇게 생활 속으로 우리 5단원 속담 단원을 마무리해 볼 차례예요. 우리 5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웠나요? 속담을 배웠다고요? 속담을 쓰면 좋은 이유를 배웠다고요? 속담을 어떻게 쓰는지 배웠다고? 이야, 똑똑한데. 새롭게 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속담이 있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동물과 관련돼 있는 속담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선생님, 음식과 관련된 속담을 조사해 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과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었네요. 이러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속담을 쓸 수도 있고요. 오늘 만든 속담 사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 5단원에서는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았어요. 속담을 사용하는 까닭, 속담을 사용하는 까닭,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속담의 뜻도 알아보았고요. 또 주제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었는데 그 주제를 뭘로 표현해 보기도 했어. 관련 있는 속담으로 표현해 보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관심 있는 탐구 주제에 대한 속담 사전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5단원 공부도 순식간에 끝났네요. 이 5단원 통해서 우리는 속담을 사용하는 까닭뿐만 아니라 주제에 어울리는 속담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았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이렇게 배운 내용을 학교 생활과 관련된 속담도 찾아볼 수도 있고 다양한 글이나 TV에서 속담을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어요. 이제 속담 보면 저 속담 내가 표현된 속담인데 다음에 뜻이 뭐였더라 하면서 뜻은 또 기억 안 날 거야, 맞지? 하지만 우리 이제 알아볼 수는 있어. 저건 속담이야. 내가 잘 알지. 저 속담을 쓰면은 조상의 쓸기를 느낄 수 있고 더 잘 설득을 할 수 있으면서 재미도 있어. 근데 뜻이 뭐였더라 하면 뜻 모르겠으면 다시 뭐 하는데 검색해 보면 되죠. 여러분 그 정도면 됐어요. 여러분 5단원 공부를
모두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다음 단어는 바로 몇 단원? 6단원. 6단원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